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되어 있죠? 자, 70번 보시면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전유 부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줄 것이고, 그래서 그럼 전유 부분은 뭐를 제외한다? 공용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요. 2번은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 이렇게. 3번은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전원의 동의, 소집된 관리자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줄고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는 우리가 소집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4번은요.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다.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입주 맞아요. 알죠? 인도한 날부터. 사용 승인은 언제다? 그것은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사용 승인을 하고 공용 부분이요. 그것은 사용 승인이죠. 자, 5번은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여러분 얘기했죠? 봐봐요. 이렇게 가바구라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대지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맨 끝에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집합 건물은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72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구분 소유가 성립 줄 것이고요. 우리가 판례가 뭐라냐면 이러면 아파트 집합 건물 얘기했잖아요. 구분 소유. 구분 소유는 여러분 뭐라고 했죠?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래는 구조적 용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원래는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겠다? 어차피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한 경우는 일단은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부적으로 분양 목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은 설령 등기가 없더라도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구분 소유가 뭘한다? 성립한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다.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이죠. 공용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다. 원래는 전유 부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면적 비율이다. 이래야 되죠. 면적.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12죠. 3번은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시효 취득 줄고요. 이러면 시효 취득은 뭐죠?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런데 여러분요.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시효 취득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관리인 줄고요. 뭐죠? 공유자는 뭐란다? 구분 소유자라고 그래요. 보존 행위 나죠? 보존 행위 줄 것이고, 보존 행위는 입주자 대표회의 X.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를 할 수 없다?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디 보면 정답은요. 정답은 여러분요. 72번이죠. 72번이요.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 그런데 지분 비율을 뭐로 바꾸냐?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과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여러분 봐봐.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이 뭐죠? 같이 쓰는 그런 데죠. 공용 부분에서 보존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정답은요. 여러분 2번밖에 없네요. 뭐죠? 알겠죠?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3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73번요. 1번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이런 말했죠?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관리인 줄 것이고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구분 소유자. 알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은요. 서면 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 결의 줄 것이고요. 관리단 집회 소집 X.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죠.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4번은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마지 않고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가 있다. 전원의 동의 줄 것이고요. 5번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줄 것이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첫 번째 연체료 줄 것이고, 연체료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써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함 X. 정답 1번이고요. 74번은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규약 줄 것이고, 관리위원회 줄 것이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둔다가 아니고. 2번 관리는 매년 해결전도 종료 줄고 3개월 이내 정기동람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맞죠? 몇 년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임기는.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 부정한 행위.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 선임 아니라고 그랬죠. 해임을 어디에다 청구한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틀렸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임차인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죠. 구분 소유자. 자, 75번은요. 정답 5번이죠. 74번. 75번은 재건축결이죠. 재건축결은 얼마다? 5분의 4. 그래서 5번이죠. 76번은 옳은 것은요. 1번 완성된 분양 목적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줄과 하자. 달성할 수 없다. 분양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틀리다고 그랬죠. 2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 줄고 설치 보전의 흠 줄고 흠. 그러면요, 이 흠은 어디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 줄 것이고, 추정한다 줄 것이고, 공용 부분에다가 뭐라고 하냐? 전유 부분 X. 전유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전번주에 배웠죠. 봐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외벽 301호 외벽에 금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금은 301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OX, X죠. 임대 후 분양 전환이면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근데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 집합 건물의 분양자와 달리 시공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 이게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는다고 돼 있어. 시공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틀려.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다? 하자 담보 추급권이다. 하자 담보 추급권. 그때는 언제부터 뭐죠?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죠. 언제부터 발생해? 하자 발생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야. 여기요,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 시부터 10년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합건물 지금 딱 풀었는데 강의 내용하고 100% 똑같죠. 이것은 비트는 것도 없고. 알겠죠? 자, 77번은요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뭐로도 할 수 있다? 서면결의. 왜 그러냐? 우리가요 관리단 집회 줄거 봐. 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면 또는요 전자적 방법, 대리인, 이렇게 해서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분의 4 이상이 서면 결의하죠. 5분의 4 이상이 서면 결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단 말이죠. 5분의 4 이상.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1번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관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누구에게도요?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 줄고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 또는 뭐죠?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우리 아까 했었죠? 분양대금은 됐는데 등기를 못했어. 등기를 못해도 뭐는 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관리는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사용금지를 뭘 한다? 소송으로서 얼마? 4분의 3. 사용금지 아까 말했죠? 정지청구, 사용금지, 경매 이렇게 했죠?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소송이죠. 두 가지는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소송이에요. 얼마? 4분의 3 이상의 결의다. 5번 관리단의 계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해도 각 구분 소유자가 연대하여 틀렸어. 지분 비율로 청구해. 우리가 항상 관리인이 의무로 부담할 때는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78번을 보세요.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이거 왜 뭐야 이거? 이거 왜 부동산 실명법에 이거 들어왔지? 부동산 실명법이요? 이것은 실명법에 산 것 같은데요? 알죠? 이 79번이요?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됐죠?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줄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두 번째 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로 이렇게. 2번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대지사용권은요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요. 자, 3번은요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줄거 등기.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줄거 선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게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 규약에 의해서. 알겠죠? 그런데 분리처분 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3자가 취득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4번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된다. 5번은요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다? 공용 부분의 변경 얼마? 4분의 3이다. 4분의 3. 그런데 여기는요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및 의결권의 가반수 결이죠. 줄고 그것을 뭐란다? 공용 부분의 관리예요. 공용 부분의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는 과반수. 알겠죠? 과반수 이렇게. 자, 그럼 그래서 정답은 3번. 80번은요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결의할 때 결의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뭐다? 홍보비죠. 홍보비. 알겠죠? 뭐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건축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할 홍보비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81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줄거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디에 미친다? 대지권에도 만다? 미친다. 대지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 이렇게. 규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단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찬성으로 규약은 뭐한다? 변경. 규약 동그라미하고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의 설정, 규약의 변경, 규약의 폐지는 얼마다? 4분의 3. 3번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 법정 정족수 미달 무효이죠.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이 발생하지 않죠. 알겠죠? 왜요?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그 전제로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야 매도 청구권이 있죠. 4번 연체료, 공용부분 관리비나 연체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포함한다?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를 해. 공용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죠.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줄고 구분 소유자 전원 성립하는 단체, 아까 말했죠. 당연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 성립. 그런데 뭐를 써봐. 거기다 비교해서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한다.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한다. 거기에다가 쓰고 집에서 가져가가지고 필기하고 갖다 놓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오케이. 정답 1번. 82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서유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틀렸어.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없으면 분리 처분하지 못해.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1번 정답.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 어떻게 성립하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 알겠죠? 구성원으로 한다. 3번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 다음 장이요. 4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건물 구조에 따른 줄고 객관적인 용도. 5번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 이러면 재건축 조합은 줄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뭐냐? 재산의 소유 형태는 뭐다? 총류야, 총류. 총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하자. 사원총회. 그래서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구성원 의사의 합의는 총회 결의에 의한다. 너무나 당연해. 재건축 조합하고 써봐. 앞에다가 재건축 조합에다가 종중교회. 종중이나 교회도 똑같이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류예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자, 83번. 그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 정답 몇 번이에요?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 아닌 거 몇 번? 2번이잖아요. 전유부분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관리소장이 공용부분을 관리하지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유부분 관리하면 자기 집안이면은 옆집 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84번. 84번은요.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줄고 구분소유권의 목적, 구분소유권 목적은 뭐다? 전유부분이다. 틀렸죠? 2번.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함이므로 각 공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 틀렸어. 공용부분 줄 것이고 맨 끝에 분할 청구 줄 것이고 X. 공용부분에 떠나서 밑에다가 경계표담도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경계표담도 분할 청구를 못해. 그 다음에 3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자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의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줄고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 그러니까요. 처음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다 그러면 공용부분.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뭐가 있죠? 독서실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뭐죠? 헬스클럽이 있죠? 피트니스 룸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다? 공용부분. 처음부터 있을 때. 자,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질 때 공용부분이면 공용부분. 4번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 줄고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그것을 말하냐?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을 나눈다.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 틀렸죠?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는 등기한다? 규약. 규약은 등기한다. 그런데 규약은 뭐만 돈다? 표제부만 돈다. 표제부.
규약은 뭐만 둬? 표제, 부만 둔다. 표제, 부. 그 다음에 5번.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졸고 하자담보 책임 누구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다. 이렇게 현재 소유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85번. 틀린 것은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줄고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뭐는 안 돼? 연체료 안 돼. 연체료. 1번 틀렸어. 2번. 재건축 결의는 얼마? 5분의 4. 맞죠? 3번.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소분양자도 뭘 행사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지금 두 번째죠?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촉구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서면. 우리가 서면이라는 게 두 번 나온다 그랬죠?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어디요? 주택. 알겠죠? 주택임의처분법. 5번.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액. 말했죠?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 분담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재건축 결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 무효가 돼. 정답 1번. 86번. 1번.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구분 소유자 얼마? 5분의 4. 2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한다. 촉구. 3번. 재건축 참가에 관한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 아까 중요하다 몇 번 얘기했죠? 참가 거절. 3번 틀렸죠. 4번. 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한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 5번.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의 일괄 재건축 줄고 한 단지 내 일괄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단지에 대해서 5분의 4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87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구분 등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줄과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이퀄 보존행위. 보존행위. 여러분요, 보존행위는 입주자 대표는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돼. 누가 된다? 관리인, 구분 소유자. 관리인, 구분 소유자가 한다. 알겠죠? 누구는 안 된다? 입주자 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번.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체납관리비 채권을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줄고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알죠? 전유 부분. 뭐만 된다? 공용 부분만 된다. 연체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아까 우리 여러분요, 업종 준수 의무 위반 줄고 아직 안 했는데 아까 할 때 안 했네요. 업종 준수 위반이죠? 두 번째 줄 단전 단수. 그것은 유효가 돼.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이런 그 아파트를요, 상가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 상가 같은 것을 분양을 할 때는요, 단지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상가요, 업종을 지정을 해요. 업종을 지정하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분양자는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수분양자는 돈을 많이 얻어도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는 베이커리, 여기는 부동산, 여기는요, 치킨집, 여기는 학원. 이렇게 딱 지정해서 딱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2개 이상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또는 1개만 들어오면 얼마나 독점권이 유지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업종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업종을 바꿔버리면 단전 단수해버려요. 그러면 영업 못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업종을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 업종을 바뀌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구분 소유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도 부동산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내가 부동산 하고 있는 나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업종을 바꿀 수 있어. 고객은 업종 바꿔 못 바꿔? 못 바꾼단 말이죠. 임차인끼리 야 너도 해 괜찮아. 돼 안 돼? 안 돼. 구분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업종 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줄거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된다. 5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 소유자 줄고 구분 소유 의사,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이렇게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등기가 없어도 대장 등록이 없어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88은 1번. 당연 공용법, 당연 동그라미. 그것을 법정이죠. 법정.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규약 공용법으로 뭘 한다? 등기하죠. 어디다 무슨 등기한다? 표제부만 둔다. 2번.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우리 지난 시간 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번권이다. 번권. 알겠죠? 번권이다. 3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지분의 비율을 써봐. 지분의 비율 그러면 큰일 나. 복도는 복도의 용도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의 용도로 쓴다. 알겠죠? 5번 틀렸는데 공용 부분의 변경 동일하고 4분의 3 통상의 집행일은 얼마다? 뭐다? 공용 부분의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 집행일이.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89번 옳은 것은요 1번. 일동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주관적 의사, 구분 행위가 없더라도 OX, X죠. 여러분 봐봐. 몇 번이냐? 87번에 5번을 봐봐. 87번에 5번. 87번에 5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권에 객철하던 구분 소유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을 보면 구분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구분 행위가 없더라도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OX, X. 2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으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 부분은 따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다. OX. 왜 X다? 이게 중요해. 주거로 개조 못한다. 그 아까 우리 뭐 때문에 그랬나 그랬죠? 여러분 문제 아까 어디를 봤었냐면 여러분 집합 건물이 아니야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 안 나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어디서 했지?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는 것은 84번에 3번 맞네. 알겠죠? 84번에 3번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을 만들 등록할 때 전유 부분으로 대장이 등록됐으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으로 됐으면 공용 부분인데 나중에 전유 부분을 공용으로 바꾼다거나 공용 부분을 전유로 바꾼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의 지분은 전유 부분하고 같이 처분해야 돼. 4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죠?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 단체로서 설립 계약이 요구되는 조합에 성격한다. 틀렸어. 아까 우리 관리단 뭐라고 그랬죠?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 여러분요 어디냐? 82번에 5번을 봐봐. 아니네. 이건 재건축 아니고 관리단도 뭐냐? 관리단도 써. 비법인 사단이에요.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똑같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옆줄을 긋고 총유야. 총유. 알겠죠? 조합은 뭐죠? 조합은 합의죠. 합의. 그래서 틀리단 말이죠. 5번.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계약은 집합 건물을 공동으로 유지 관리하는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합치함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뭐죠?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요 체납관리비 줄거봐. 체납관리비 중에서도 뭐만? 공용 부분만. 우리가 관리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체납관리비, 아니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연체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뭐는 안 된다? 연체료하고 전유 부분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 입주의 체납 관리비를 모두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 조금만 풀면 끝났는데 어떡하지? 제가 오케이. 가등기 듣고 가려고? 아니야, 그냥 듣고 있어, 가. 자, 90번 보세요.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죠?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죠?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는 행위의 정지 등을 말할 수 있다. 청구. 그러면 안 돼. 각 구분 소유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지 청구는 뭐라고 했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여기밖에 안 나온다 했죠. 43, 44, 45, 46. 알죠? 43, 44, 45, 46. 이거 여기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알겠죠? 사용 금지를 어떻게 한다? 5조 1항으로 인해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뭐래야 돼? 현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물의 경매는 어떻게 하죠? 경매는 5조 1항하고 2항 그 다음에 규약을 현저 위반했다. 규약을 현재 위반.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벽을 철거해서 파손하고 증개축하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5조 1항과 2항이니까 이건 2항이죠. 이건 5조 2항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된다. 경매.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은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무슨 방법으로? 소송으로 한다. 소송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은요. 건물을 증축한 부분의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구분 건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왜요? 봐봐. 중축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중축. 이 중축한 부분은 일동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소유 건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 건물로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엔요. 우리 근데 이런 봐봐. 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 목적이죠. 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파트는 등기가 없어도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니까. 그런데 중축한 부분은 이것을 한 개로 볼지 여러 개로 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봐야지. 등기를. 2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의무를 부담하고 맨 끝에 이익을 수취해. 뭐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 4번.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X, X. 전유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그 하자는 어디가 있는 걸 본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다. 추정. 전유 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9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1 그러면 그래서 임시관리단 집회죠. 맨 끝에 임시관리단 집회 줄거. 임시관리단 집회는 얼마다? 5분의 1이다. 5분의 1.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도용이 있을 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OX, X다. 얼마로 해야 된다? 얼마? 얼마? 1000원이다. 1000원. 3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3번이 맞죠? 4번 관리인은 매년 몇 회 이상 1회 정기관리단 1회 이상이야. 1회 이상 매년이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5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얼마? 4분의 3 틀렸죠? 정답 3번. 93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이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줄고 대지 공유자는 맨 끝에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두 번째 나왔죠? 2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대지의 부속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줄고 관리단을 선택 OX 관리단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된다. 당연히 설립. 3번 관리 일행에 부정한 행위가 있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한 게 부적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4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공용부분 아무나서 공용부분은 법정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구분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 부분을 임의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조 2항이죠. 94번 1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이러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아파트 우리가 민법상 공유 있죠. 민법상 공유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인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전유 부분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죠. 그러면 그건 누구로 간다? 국가로 가는 것이 국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용 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경 증서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경우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죠. 표제부만 둔다. 4번 공용 부분의 계량이죠. 계량. 과다한 비용이 들죠. 과다한 비용. 그러면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 통상의 집행결의예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 통상의 집행결의. 알겠죠? 과다한 비용이 든다? 그럼 뭐다? 뭐죠? 4분의 3. 그 다음에 이것은요, 5번이요, 복도이다 이런 거죠? 법률상 당연한 공용 부분이죠? 당연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이 정답이죠. 95번 틀린 것은요, 1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2번 구분 소유자의 보존 행위 내용에는 줄곧 지분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있고 반환 청구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다?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무상사용권의 모두 사용대차. 이런 뭐죠? 무상사용하는 것은 와가지고 뭐 홍보할 수 있게 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겠죠? 아파트 돌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방접종할 수 있거나 무슨 홍보한다거나 아파트 와서 뭐 더운 행사를 할 때 아파트 뭐죠? 그 주차는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4번은요. 무상이니까 사용대차의 성질이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로 완주할 수 없다.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줄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것은 뭐냐? 지분에 따라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 금지죠? 등기하지 않아도 틀렸어. 등기를 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해. 이때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가 뭐죠?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해. 대지권 등기. 정답 5번이죠? 96번은요. 1번 집합 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뭐 할 수 있다? 재건축. 재건축은 얼마? 5분의 4. 2번 5분의 4죠?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하죠? 그러면 단지 전체의 5분의 4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각각의 건물마다. 두 번째 줄 개개의 각 건물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3번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요. 4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는 집회를 소집한 자를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고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결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5번은요 재건축 결의에 참가 여부에 대한 해답의 촉구 기간이 지난 때, 촉구 기간이 얼마죠? 2개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고분 소유자는 촉구 기간 내 기간 만료로부터 다시 몇 개월?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해답한 고분 소유자에 대해서 고분 소유권 및 대지상권을 줄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그다 써 전제로서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야 된다. 전제로서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재건축 결의가 적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뭐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97번은요 1번 고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번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시공자는 소급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3번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는 변경 얼마? 4분의 3 알겠죠? 4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고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고분 소유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못한다. 그에 대한 지분이 뭐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이죠.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용부분은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은요 공부할 때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여기서 뭐냐면 그 특별법 중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집합건물은 거의 대부분이 다 법정이기 때문에요. 그냥 판례 내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